한국에 온 교환학생이 다급히 포장마차 들어가서 불쌍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주인 아저씨는 불쌍한 모습을 보고는 왜 쳐다보고만 있어? 무슨 일 있어? 교환학생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감동TV 사연 채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해 쭉 일하고 있는 레베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과 제 옛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차차 얘기해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반도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따셨고 한국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일하게 되셨죠. 물론 좋은 일이었지만 15살 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 한국에서 일을 하셨고 거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당시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다른 나라의 회사보다 작았어요. 빠른 발전을 해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지요. 한국 직원들과 제 아버지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아버지는 국제 전화로 우리 가족과 가끔 통화했는데 저와 제 엄마가 너무 그립다고 말했었죠. 아버지가 한 번은 긴 휴가를 보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온통 잠만 주무셨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당시 아버지의 회사는 제발 일 좀 그만하고 쉬었다 하라고 하셨대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처음 자신을 믿어준 회사에 헌신하고 싶으셨던 거죠.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회사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외국인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나라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말이죠. 아버지가 한국 회사에 미국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기회를 잡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쭉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오니 이번엔 딸이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실 땐 덜 슬퍼하시던데요. 한국의 대학교는 미국의 대학과 정말 많이 달랐어요. 미국과 달리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죠. 미국은 사업일 때나 기회가 열려 있죠. 대학교 학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미국은 아무리 나라나 지방단체에서 세운 학교여도 무지막지한 학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대학생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장학금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비 부담이 크게 줄죠. 그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고 공부하기엔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들은 정말 부러웠지만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짧은 대답만 돌아왔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겠다 싶어 학과 조교님께 상담을 신청했어요. 조교님은 살짝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레베카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 학생들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들은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야.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국 친구들은 너를 잘 챙겨주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한국엔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언젠가 그걸 이해할 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을걸. 조교님 말대로 정말 그랬어요.
조교님과의 상담 이후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한국인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어 회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죠. 제 노력도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제 노력을 알아줘서 한국인 친구들은 편견 없이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조교님은 한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면 잘 챙겨주신다고 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오랫동안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놓고 내린지도 모르고 서울의 한 전시회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참 구경하고 나온 뒤 깨달았으니 이미 늦었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서울 지하철 측에 문의해서 금방 찾았겠지만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었으니 해결할 수가 없었죠. 해도 떨어지고 손에 돈도 없는데 배는 고파서 저도 모르게 빨간 지붕에 포장마차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인 아저씨분께서 바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왜 쳐다보고만 있어? 무슨 일 있어? 아저씨는 제 불쌍한 표정을 보시고 바로 뭔가를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저씨께 설명했죠. 제 기나긴 설명이 끝나자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떡볶이랑 어묵이 있었는데 저는 그저 떡볶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아저씨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그냥 말을 하라면서 떡볶이를 종이 그릇에 담아주셨죠. 한국 친구들과 먹은 첫 떡볶이도 맛있었지만 오랫동안 추운 밖에 있다가 먹은 떡볶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맛입니다. 빨리 먹어서 목이 메이니까 아저씨는 바로 어묵 국물을 떠서 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큰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보답해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죠.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데 뭘 어쩌겠어. 일단 먹여야지. 예전에 조교님이 말씀하신 한국인의 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도움을 받은 건 떡볶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고 택시 기사님께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계좌이체로 값을 치르겠다고 했죠. 기사님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일단 그냥 타라고 하셨어요. 미국이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면 절대 택시에 탈 수 없는데 한국은 그게 되어 한국인의 정은 어느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 아저씨든 제 친구들이든 모두 온정을 베푸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알아보고 한 번 더 살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사정을 그대로 믿고 가는 마음. 한국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도 한국에 여전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전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정을 포기할 수 없네요. 레베카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레베카님의 지금 소원은 부모님을 한국에 데려와 함께 이곳에서 사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소원대로 최근 레베카님의 부모님은 노후 생활을 위해 충청도 쪽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하죠. 저희 제작진은 한국인의 정을 깨달은 레베카님과 부모님이 한국에서 계속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TV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